자,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 존경받는 지위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뭐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들끼리 저렇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싸우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사람들이 네. 뭐 보수를 대변한다든가 예. 기독교계를 대변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네. 탐욕스러운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당들의 동맹이라는 것은 경고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물 찾으러 갈 때는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단합된 분위기로 가는데 네. 보물 찾으러 갈 때. 네, 막상 보물을 발견하면 서로 총질하잖아요. 예. 딱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악당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들이 총 결집해서 선동하면서 네. 사람들이 일부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누가 먹을 것이냐. 그거 먹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권 다툼을 사실상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년보는 전광훈 이후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전광훈은 또 감옥 들어갔을 경우에 이 시장이 소년범한테 넘어갈까봐 그렇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인성이 종교인 여부를 떠나서 예. 기본적인 인성이 안 갖춰진 인간들이다. 예. 이런서 뭐 아까 개싸움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분들입니다. 정말 재밌는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막 이재명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린 고맙지. 예. 저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죠. 네. 사실상. 아니 그 소년보 교회에 그 출석하는 교인들이 같이 이재명 꺼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예배 시간마다. 네. 이거 참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부산 대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비교적 큰 교회입니다 거기가. 네.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사람 지금은 전 특전사령관이 됐습니다마는 그 감옥에 있잖아요. 네. 내란 가담해서.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그 계엄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다. 네. 다치는 사람 없도록 질서 유지를 분명히 지시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계엄 해제와 함께 다 군대 물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 모든 발언을 다 네. 부인했습니다. 니들이 언제 그랬냐고.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모든 말을 다 반박했습니다. 네. 일일이. 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 보셨죠? 안 봤습니다. 아, 기사로만 봤습니다. 기사로만 보셨군요. 네. 예. 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뭐 곽종근 이분이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 분이고요. 윤석열이가 막 들어가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증언하고 있고요. 줄기차게. 이거는 극한의 어떤 그런 배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명령을 내려서 네. 대통령이 네. 사실상 반란군 내지는 내란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만든 게 그렇죠. 사실 저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 안 만났으면은 그렇죠. 또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예.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싹 예. 떠넘기면서 예. 만약에 윤석열이나 김영현이 하는 말들이 인정된다면 네. 다 군인들이 덤터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야 위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윤석열의 그 명령을 받아서 내란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예. 거기다가 발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발표한다는 게 뭐예요? 윤석열, 김용현이가 발표한다는 거는 이 곽종근, 뭐 이진우 이런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거기서 이제 배신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예. 분노도 느낄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화가 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윤석열이나 김영현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해도 예. 이 증언이나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짓말이 네. 도리어 족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계엄을 윤석열 했으면 예. 거짓말해도 어떻게 좀 통할 수도 있을지 그렇죠. 몰라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 살짝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대가리죠 사실상. 돌대가리예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 뭐 극우 진영, 그 이른바 친윤석열 진영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악마화하고 예. 뭐 심지어는 전한길 그 사람은 헌재를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일 텐데 이거는 재판을 포기한 게 아닌가. 파면을 좀 감수하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볼 때 네, 헌재에서 파면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 인식을 했다는 건 놀라운 진전입니다. 사실. 예. 처음에 그 헌재로 넘어갈 때만 해도 네. 윤석열도 그랬고 극우 세력들 전반이 네. 이거 기각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막상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되면서 네. 과정을 보니 예. 만만치 않을 거죠. 예. 이게 탄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법 아니겠습니까? 예. 법 기술자가 알아요. 저거는 그러다 딱 보니 견적이 나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예. 흥분해서 날뛰는. 근데 이 방법을 이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힘을 가지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 그래서 재판관들이 예, 쫄도록. 쫄게 만들려고. 만약에 당신들이 탄핵을 인용하면 쳐들어가서 다 서부지법처럼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지금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건데 네. 서부지법 폭동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사법부 쪽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헌재는. 예. 이것들이 지금 미쳤구나. 그 참 다행인 게 네. 그 99명을 검거해서 60명 넘게 이제 구속을 했어요. 뭐 사실 영장 청구하는 촉촉 다 발부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수습되고 있고 여론도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원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게다가 아까 보시다시피 여의도파 또 네. 광화문파가 또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예. 앞으로 더 분열할 겁니다. 네. 그 여론조사는 중간에 예. 약간 그 뭔가 의도적인 공작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 일시적으로 네. 윤석열 체포가 안 되고 이러면서 지지부진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예. 이런 걸 반영한 현상이었지 예. 민심의 기조는 바뀐 적은 없다 저렇게 봅니다. 이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구속 기소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 그렇죠. 원상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윤석열은 지금 나는 파면 사형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처음에는 음. 가서 헌재에서 좀 이 주둥이를 털면 네. 설득할 수 있다. 네. 내가 얘네들 압도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 통했죠. 그렇죠. 그 검사로 있는 동안에 막 힘을 과시하면서 뭐 말 안 네. 듣는 판사 뒷조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예. 대통령 현재 신분이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들어갔는데 음. 가서 보니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옛날에 내가 아닌 거야. 윤석열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예. 이게 아니다 싶으면 확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근데 가 보니 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건 헌재 재판관들이고 자기는 뭐 신문 받는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니 이거 쉽지 않겠네. 내 맘대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점차 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지금 헌재 재판관 흔들기예요. 네. 막 신상 털고 막 저 사람 뭐 좌파였다, 네, 우리와 맞습니다. 연구의 소속이었다 이러면서 막 코너로 몰고 있어요. 지금 네. 아마 마지막 몸부림일 겁니다. 그게.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도 이거 탄핵 될 것 같은데 네.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예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정권 재창출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먹는 거. 아니면 국민의힘이 못 먹는 것도 예견이 된다면 네. 최소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죠. 정권을 잡아야 네.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해도 이재명은 죽이고 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제일 좋고. 제일 좋고 예. 안 될 경우 그 네. 불가피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조금 이렇게 협상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예. 야들야들한 사람을 예.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예. 내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집권하기 어려면 민주당이 결국 집권한다면은 본선 후보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게끔 그렇죠.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야들야들하게 예. 소통이 가능한. 그렇죠. 이낙연 같은 사람이 지금 인기 있었으면 딱 좋죠. 김동연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예.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다 누구든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날리는 거에 네. 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또 저 호응하고 있는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따가 또 그 사람 얘기는 또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권영세한테 감옥 가기 전에 네. 이재명이 집권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집권한다고 치지요. 네. 이재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풀어줄까요?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예, 내란 그렇죠. 동조 세력이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내란 승리로 다시 생각할 거예요. 내란의 승리죠, 사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윤석열과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요건을 갖추고. 그렇죠. 철권 통치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저 큰일 나겠네.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2차 내란이 성공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얼빠진 국민들은 아닐 텐데.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집권 가능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윤석열과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윤석열과는 선을 긋고 중도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 뽑아서 정말 너무 부끄럽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2017년에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 홍준표 대선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청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향단이었어요. 예, 박근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떻게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랄은 뭐 하는 지랄인지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느냐, 질이 저하됐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노태우도 예. 전두환하고 선을 그으면서 그렇죠. 대권 후보가 됐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위장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3당 합당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김영삼도 전두환을 옹호하는 노태우와는 합장을 못해요. 그렇지. 근데 전두환하고 선을 걷기 때문에 네. 3당 합당을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보수 세력은 때가 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제끼고 그렇죠.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합리성이 좀 있었다는 증거죠. 네. 어느 정도 짱구로 굴릴 줄 알았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보수는 그런 정도의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좀 자랑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 권영세 쪽하고 뭐 네트워킹이 돼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저하고도 친한 분인데 권영세 그 대표가 뭐 정치적 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권까지 꿈꿀 수 있으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윤석열 보고 뭐 직접 가서 얘기 안 해도 된다.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해라. 그리고 탈당이 아니라 탈당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직 내려놓으라고 하야하라고. 당신 대권 꿈꿀 수 있다. 물론 욕은 바가지로 먹겠지만은 그래야 중도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꿀팁을 줬습니다. 뭐 들을지 모르겠으나 근처도 못 가죠.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아니 가라고 한 길은 안 가고 서울구치소 가서 윤석열이 예. 그런 터무니없는 개소리나 경청해서 듣는 그런 권영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아오면서 네.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하기보다는 네. 뭐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 특히 탄핵 트라우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해서 살아나놓고 네. 박근혜 탄핵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왜 망해? 지금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180도로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한 것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트라우마의 이제 후유증이죠. 네. 또 하나는 유승민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때 박근혜 배신해서 영원히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당내에서 입지를 못하지. 구천을 떠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에 갔을 때도 그쪽에 의원 국힘당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유승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배신자라서 예. 아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 네. 사실 2017년에 새누리당 나와서 탄핵 대통령 박근혜하고는 우리가 같이 못 있는다 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거기는 권성동도 있고 장제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영원히 정치적 미아가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다시 돌아간 네, 거 아닙니까? 네. 이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옳은 선택을 했을 때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교훈을 줄 방법은 없었는지 제가 사실 그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철저하게 이미지가 씌워져서 네. 당내에서 완전히 이제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국힘당 의원들이 조건반사적 반응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잡혔을 때.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 보수가 안 그래도 망해가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 괜히 또 탄핵에 동참해서 그렇지. 날리면 네.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개별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조건반사적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국민의힘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은 늘 비슷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디폴트 값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선거 때는 완패하잖아요. 몰패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난 총선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점을 잘못 잡았는데 네. 이 처음 시기에는 뭐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네. 기차가 처음에 천천히 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땐 뛰어내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못 뛰어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탄핵 반대 열차가 속도가 붙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걸 어떻게 추풍령에서 김천 구간 거기는 이제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속이 붙어서. 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상황. 예.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 네. 그야말로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폭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당대표로서 간다고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네. 그렇다고 또 그런 열차 탄 사람들한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방문한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찾아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혹시 또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의심도 좀 드는 게 네네. 윤석열이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나날들일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소장님은 알코올 심리도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벌써 1월 그때가 19일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체포는 그보다 앞서서 한 2, 3일 전에 이루어졌고 그동안에는 오늘까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술을 헐마주진 않았겠죠. 술을 마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첫 해, 그러네. 새해.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처음일 거예요. 어른 된 다음에는. 그렇죠. 예, 성인 된 다음부터 계속 술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게 어른이 됐을 때가 80년쯤 79년 79학번이니까 네. 79년 아니 고등학교 때도 뭐 홀짝홀짝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모범생이라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오.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지금 40년 만에 예. 노알콜 시즌을 맞이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구수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술 먹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수를 한 데는 술도 원인이에요. 술 먹고 노느라고. 그 실제로 술 마시고 싶어서 시험 보다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술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맨정신으로. 예. 게다가 이제 설 명절 때 네. 마누라도 안 오지. 뭐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뭐 떡국 정도는 좋겠지만 네. 맨날 진수성찬 먹다가 예. 그것도 못 먹지. 특식이 없었다고 하는데 없게 된 이유가 윤석열이가 예산 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됐어요 접촉수가. 예. 그래 뭐 밖에서 먹는 음식만 하겠어요. 예, 그렇죠. 감옥에서 먹어도 먹는 게. 특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윤석열한테는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타격이 돼요. 이 사람이 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헌재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추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 들으셨잖아요. 윤석열이가 조기 대선 얘기 나와서 네. 불같이 화를 냈다고. 예, 뭐 그러니까요. 부인했습니다마는 아니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윤석열의 상태를 보아하니 예, 지금 가서 예. 지지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제가. 아, 가서 다독거려야 된다. 그래서 간 건가? 그래서 갔을 가능성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오. 그 소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윤석열을 챙기는 쪽에서 지금 가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 예. 좀 가라. 이렇게 예.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거. 소장님, 네. 그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윤석열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냥 다 불어. 다 불고 슬슬 막 질질 짜고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 진짜. 네,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옆에서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행보를 취하는 것도 윤석열이 입을 열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아, 입 열면 죽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그래서 그게 윤석열을 어르고 달래고 갈 수밖에 보복이나 없는. 복수심 때문에 입을 여는 게 아니라 네. 무너져서 다 이제 상태에서 네. 투항한 상태에서. 예컨대. 야, 경호야, 추경호. 너 그날 내 전화 받았잖아. 그렇죠. 몇 명이 지금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네가 나한테 보고했잖아. 그리고 그렇죠. 내가 너한테 지시했잖아. 그거 저기 국회로 모이지 말고 당사로 모이라고. 그렇죠. 의원총회 연락. 네. 야, 너 내란에 가담했어. 그때 왜 아니라고 그래? 그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상목이 좆되는 거지 진짜. 상목이 너도 그랬잖아. 뭐. 상목아, 너 왜 구라를 치니? 문제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독여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쌍권총 정도 보내고. 아, 그래요. 다 죽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